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전일은 갑작스럽게 일정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영상을 업로드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벽 늦게 이제 귀가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시간에 너무나 피곤한지라 차마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 드리고요. 일단 오늘 시장 에코프로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가총액이 20조를 넘어서는 모습, 또 오늘도 거래대금 2조를 넘기면서 코스닥 거래대금 이 상위 1, 2, 3위가 전부 다 시가총액 1, 2, 3위로 구성된 종목군들이 시장의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가는 현상이 오늘도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끝나지 않은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지금이 고점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회원님들 앞에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막 급등할 때 그냥 꼭지에서 대량의 선물 매도를 때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는 이제 올라갈 때는 매수는 안 하고 VI 들어가기만 기다렸다가 에코프로 BM에서 큰 수익을 좀 거두고 마무리를 줬었는데 정말로 강합니다. 종목분들이 정말로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들고, 언제 하락을 하는지 그것만 좀 주의 깊게 보면서 2차 전지 파티가 아직은 끝나지 않은 듯 싶지만은 그래도 주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회원가입 관련해서 질문이 좀 들어와서, 이벤트 기간이 끝나서 가입을 진행을 안 하냐라는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가입 진행하고요. 이벤트는 종종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입하시면 2주간 3개월은 무료 기간이 제공된다라는 점,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 실적 발표에도 끝나지 않은 2차 전지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 싶지만 분명히 주의는 필요할 듯 합니다. 돈은 순환하고 오늘 같은 경우 자동차 섹터 급등과 반도체 섹터 아직 올라가지 못했던 친구들도 관심을 좀 두면서 시장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매수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코스닥 시장처럼 많이 올라간 증시도 없죠. 또한 코스닥 150은 이미 50%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또한 올 한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 아니라 올해 기준에서 98%가 찍혔더라고요. 그럼 거의 100% 상승이 지수에서, 레버리지에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엄청난 상승세가 터진 거고요. 코로나 때가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30%에서 이제 그때가 98%가 올랐으니까 대충 한 130%가 레버리지가 올랐었죠. 그 정도 급의 지금 상승세가 시장에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근데 이제 이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그룹주 두 개의 종목에서 힘을 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 상승은 한 7에서 10%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쉬게 된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이 아직 많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키맞추기 성격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고점인 듯 두렵기도 한데 최근에 들어왔던 이 시장 유동성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인들이 2차 전지를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고객 예탁금이 줄어드는 거는 전부 다 2차 전지 사서 줄어든 건데, 신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하면서도 잔고가,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 유동성의 힘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수 ETF라든지 하방 베팅은 아직까지는 쉬운 건 아니고 개별 종목에 의한 선물 매도 정도 가능해 보이지 않나 정도, 그런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보면 코스닥 굉장히 좋았죠. 1.26%, 코스피도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글로벌 어느 국가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 초반에 일단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한 차례 더 급등을 하고 나서 굉장한 변동성을 좀 보였을 때 지수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를 오후장에는 다시 에코프로가 올라오면서 나머지 이 자동차 운송 섹터와 반도체 섹터가 힘을 합쳐서 강하게 또 지수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오늘부로 코스닥은 거의
900포인트에 근접을 했네요. 제가 보는 코스닥 단기 고점을 900포인트로 잡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코스닥은 907, 910, 935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강도가 굉장히 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에코프로가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중요한 키포인트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어서 최근 해외 증시는 크게 상승을 하는 것도 없고 사실 소강 상태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잘 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 소식 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간 게 고작인 시장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의 경우는 반대로 전 세계의 가장 뜨거운 시장이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어마무시한 상승과 함께 2차전지 대형주들의 순환매 상승세가 이어지고 거기에 삼전의 감산 속 정부의 지원 등 복합적으로 호재로 작용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를 지속 이어가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가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증가된 유동성에 힘을 믿고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마음가짐 없으면 지금 시장 손이 잘 가지는 않는 시장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두렵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유동성이 강할 때는 어찌되었건 시장에서 매매를 하던 진행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오늘 장중 14%까지 올라가면서 80만원 돌파를 했네요. 시가총액 20조, 에코프로 BM 합산 시총은 무려 50조, 어마무시한 모습이고 LG화학도 15%까지 가까운 급등에 대형주도 너무 쉽게 날리는 시장의 흐름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러한 힘에 코스닥은 어느덧 898포인트로 1포인트 모자란 900이니 저는 사실 설마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대단한 에코프로에 의한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 그룹주의 조정은 곧 지수 조정이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코스닥 지수 상승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의한 지수 하락이 나와도 나머지 섹터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분명 업종 내 1위 기업들 잘 노려봐야 되겠다 싶고요. 제약바이오, 반도체 다 괜찮은 듯 하니까 골고루 하나씩 잡아가는 전략으로 분산해서 대응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여기에 최근 돈을 아주 잘 보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엠바고가 사전 유출이 되면서 자동차 운송업종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었는데요. 오후 1시 정도 이게 유출이 됐었는데 저도 일부 종목은 가지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제 엠바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뉴스에는 도배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에 입각해서 종가의 매수는 가능했지 않나. 즉 재료의 확장성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이 부분에서는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현대위아라든지 뭐 실적이 좀 수급이 타이트하게 들어왔던 종목군들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 외에 종목군들이 대거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2차전지부터 하나 보죠. 에코프로 일단은 투자 경고 예고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하면 투자 경고에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아마 신용 미수가 안 써지기 때문에 단계 좀 눌릴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애경케미칼이 이 현상을 좀 보내면서 최근 실리콘 바인더 이슈로 이 현상을 보냈는데 KG케미칼도 황산니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회사에 실적이 무지하게 좋은 회사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내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베이스가 너무 좋은 친구가 황산니켈 이슈를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을 시킨다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 LG화학이라든지 종목군들 너무 좋았네요. 이따 차트 보면서 들어가면서 보면 될 것 같고 현기차의 투자 이슈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일단 시간 외에 많이 올랐고 하기 때문에 내일은 차익 매물이 한 차례 출회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IT 반도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계속 잘 지켜봐야 되고요. SNS텍 사상 최고가를 오늘 넘겼기 때문에 조정시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 뭐 그 외의 종목군들 막 기판의 대장인 심텍, 가스, 삼성전자의 지원, TSMC, FST, 삼성전자 EUV, 주성,
비메모리, 장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도요. AACR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일이나 모레까지 일단 단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윤 대통령이 방미 시 바이오텍이 동반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루닛이 그 이슈로 인해서 강하고 GI 이노베이션이 좀 강하게 움직여 주는데요. 일단 이쪽 섹터도 네, 확장성이 뚜렷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지수를 오늘은 안 볼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수가 매우 뜨겁죠. 네, 이 박스 투 박스로 봤을 때 이 구간까지가 한계치 정도 봤는데 어느덧 지난번에 이 박스의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딱 이 정도는 M파동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지수가 지금 추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어느 정도는 거래 대금에 의해서 올라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와서 이런 구간에서 막히지 않을까 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자리가 넥라인이 깨졌던 라인이고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오늘 종가가 마감이 됐었는데, 내일장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보고 있습니다. 900을 일단 찍고 좀 넘겼다가 며칠 정도 쉬어가는 모습도 일단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RSI를 보면 과열권에서 이제 다이버전스는 아직 출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보다도 더 과열의 힘에 타이트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굉장히 세구나 정도 해석을 하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도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도 드디어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오는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화학 등 시가총액 대형주들 움직인 모습과 그동안 잘 가지 못했던 뭐 네이버, 카카오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시총상위 종목분들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는 거구나 정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대형주들부터 하나하나 보죠. 삼성전자 일단은 이 박스권을 뚫고 7만원대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일단 어디까지 올라갈지 7만원 언저리까지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고, SK하이닉스도 지속적으로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이 정도가 한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LG에너지솔루션 거의 신고가 상태에 임박한 모습 속에 있고, 포스코홀딩스 내일도 관심 좀 가져보려고 하는 종목입니다. 결국은 이 자리가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인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뚫겠죠. 근데 지금의 유동성 환경에서 또 이 구간이 뚫리게 된다면 한 차례 더 강한 슈팅도 나올 수 있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거래대금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1조 4천억, 어제도 거의 1조 3천억, 오늘도 1조 가까운 돈이 터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주도급 종목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2차전지 대형주들 거래대금이 상당해요. LG화학도 오늘 1조 가까운 거래대금이 나온 상태에서 움직였는데, LG화학도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뿐만 아니라 양극재를 동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포텐션으로만으로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만들어졌던 1조 1000억의 거래대금 구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한 자리겠죠. 밀리더라도 19만 선은 지켜주고 움직이는 모습이 저는 보여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포스코 퓨처엠도 지속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매매를 사실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매는 많이는 하지는 않았고요. 뭐 몇 개 정도 비중 조절을 한 거, 그다음에 기존에 물렸던 좀 가지고
넘어왔던 종목을 뭐 올라올 때 매도했던 거,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정도 아침에 좀 튀어 올라갈 때 돌파로 좀 들어가서 뭐 짧게 1.5% 정도 매도한 거, 이 정도 매매를 좀 했었고요. 그 셀바스 그룹주는 낙주로 좀 매매를 들어가 봤는데,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셀바스 AI가 좀 더 강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한 3% 정도 이렇게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종목군들 볼게요. 일단 에코프로가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고점에서 도치 캔들 이후에 위로 올라간다면은 뭐 추가 상승, 아래로 거래 대금을 쏟으면서 빠져 버리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올라가더라도 이제 이격이 벌어지면 한 번씩 이격을 좁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와줬죠. 그럼 이격을 분명히 좁히는 구간이 아마 내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BM도 이격을 일정 부분 줄이고 다시 가든지 아니면 조정을 받든지 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오늘 2차 전지 섹터 굉장하더라고요. 뭐 변동성 보면은 강원에너지도 이렇게 16%까지 밀었다가 끄집어 올리고, 뭐 코스모 화학 뭐 할 거 없이 LNF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가급적이면 1등 종목군들 위주에서 종목군들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엔캠이라는 종목도 나중에 많이 내려온다면 또 하단에서 잘 노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LG 화학이라든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저도 아침에 좀 시장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이 시가 갭 발생이,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 갭이 발생을 했죠. 이런 거는 시가 매수로 대응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했던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뭐 LG화학도 LG화학이겠지만 현기차의 강력한 상승이 출회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는 게 가장 좋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한주 라이트 메탈이 이제 신규 상장을 했었는데 과거 현대차 벤더죠. 그래서 차량 경량화 현대차 벤더다 보니까 오늘 가게 시세가 나오면서 가게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 좀 나왔는데요. 점심 식사 구간에서 나온 거라 이건 미처 매매를 좀 못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은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올라간 거는 좀 매매를 좀 못했고요. 매매를 좀 못했고, 에코플라스틱도 전통적인 차량 경량화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도 올라갈 때 사실 매매를 못해서 오늘 좀 아쉬웠었는데, 그나마 장 막판에 현대위아라든지 딱 보시면은 거의 6개월 이상 바닥권에서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런 종목이 하루에 거래량이 1000% 이상 터진다. 이런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부터 회원님들한테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수급주는 현대위하고 세력주는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는 에코플라스틱과 한주 라이트 메탈이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 베이스가 화려한 종목이 있어요. 화신인데 시총은 4,600억인데 실적이 어마무시한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많이 못 받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이 윗꼬리가 있어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종배를 해서 넘어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뭐 화신 같은 경우에는 종배로 그냥 대응을 했고, 현대위아는 이제 반 팔고 반은 가지고 있는데 다 똑같죠. 다 종가에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종가 매수를 해가지고 넘어가고, 이제 내일 아마 갭이 뜨면 매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수익권에 있고, 화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에코프로의 변동성이 매우 클 때 사실 저는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지금 강합니다. 개인들이 엄청나게 받아내는데 이 힘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쉽사리
조정이다 아니다를 논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반도체가 굉장히 빨리 움직였죠. 일단 반도체 중에 주성 엔지니어링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어제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서 매매를 했었는데 추가로 다시 진입을 못 해가지고 오늘 좀 아쉬웠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은 이격을 좁히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IT 반도체에서는 우선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고요. 오늘 이 EUV 팹리클 관련된 종목이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종목인데요. 과거에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본격적으로 EUV 관련된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의해 일단 좀 올라오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얘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하나 마이크론도 자기가 길 잘 가고 있다. 좀 내려오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머티리얼즈 얘도 좀 내려오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FT FST도 지금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선도주라고 하죠.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시세를 끌고 가는데 아직 좀 못 갔던 아비코 전자부터 DDR5도 조용시 봐야 될 종목군들 TLB라든지 그 다음에 심텍 기판인데요. 기판 쪽도 사실은 이제 뭐 실적 좀 둔화되긴 하지만은 수천억씩 벌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IT 반도체에서 돌파가 나오지 않은 섹터가 기판 쪽이다라는 판단을 좀 해보고요. 이런 쪽도 다 아마 돌파를 시키고 일정 구간 레벨업을 저는 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아직 좀 못 올라 그러니까 IT 반도체 못 올라간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이 원전 섹터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윤 대통령 방미 때 그 기대감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종목군들 섹터군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약바이오 볼게요. 제약바이오 일단 GI 이노베이션 이날 종가에 올라왔고 시간의 첫 타임에 전량 매도를 어제 했는데요. 어제 이제 회원님들하고 같이 봤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얘는 어제 매매를 하고 최근에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제 하고 시간의 첫 타임에서 팔았으니까 4.5% 정도 팔고 더 이상은 보진 않았습니다. 아마 또 이런 구간대 내려오게 된다면 볼 것 같고요. 얘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좀 내려오면 보면 되지 않을까. 아직 죽지 않았다. 자, 한미약품부터 한미약품 사이즈가 되는 종목군들 일단 박스권 위에까지 좀 올라왔는데 좀 밀려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오늘 셌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에 이제 제약바이오 대장에다가 시총 상위 그룹에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제약바이오들이 이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지수의 하락폭을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2차 전지 그 제약바이오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장은 셀트리온이 이런 구간을 돌파시켜 준다면은 2차 전 그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강할 수 있다. 돌파 여부를 내일은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몇 개 있죠.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매드팩터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 박셀바이오도 오늘 오전에 굉장히 뜨겁게 올라왔었는데 일단은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위에 올라왔을 때도 좀 정리를 좀 안 했어요. 일부만 물량을 좀 줄여놓고 좀 보는데 내일장 이 흐름 돌려서 상승하는 그림으로 가주기를 좀 바라보고 이 종목은요 그렇게 가주기를 바라보고 그 밖에 ST큐브라는 종목도 정배열 상태에서 올라가는 몇 안 되는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도 아마 정배열 상태에서 이 신고가 구간까지 시도를 하지 않을까 우리는 판단을 해 볼 수 있고 메디톡스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쭉 홀딩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림상으로는 위에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로봇주 관련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까지 내려올 때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오늘 어,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도 현대 기아차의 투자 이슈가 붙으면은 감속기가 움직일 가능성. 왜? 디스플레이 텍이 움직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에 투자를 하는데 왜 갑자기 디스플레이 텍이 움직이냐 이거죠. 그거는 단순하게 현대 기아차가 투자를 확대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기존에 말을 했던 감속기에 대한 이 지분 투자 관련된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 단 오늘은 매도짜리다. 그리고 종목군들이 보면 이런 엔벨로프 구간들 내려왔을 때 혹은 갭을 메우는 자리들 내려왔을 때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럴 때 다 반등을 하는 건 아니고요. 반등을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습니다. 단 A급 종목군들은 웬만하면 높은 확률로 모멘텀이 있는 한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반등이 잘 나오죠. 반등이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도움된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뭐 LNF도 매매했었네요. LNF도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한 1.5% 정도 그냥 뛰게 하고 저는 얘가 이제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생각보다 밖에 힘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냥 뭐 짧게 매도하고 종배만 해서 오늘은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내일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